자, 또 가보기로 합시다. 낱말 뜻을 찾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죠. 낱말 뜻을 정확하게 알면은 작품의 의미를 듣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내용으로 들어볼게요. 바로 화자는 누구인가? 화자는 누구인가? 나가 나오지 바로. 내가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가 등장하고 있어. 나가 등장함과 아울러 청자도 등장을 하고 있죠. 청자가 누구야? 이바라고 불리는 대상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말을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화자가 청자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뭐뭐 하자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는 청유의 방식이 하나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줘는 뭐야? 상대방에 대한 부탁이지. 그래서 화자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청유의 형식과 부탁의 형식으로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화자랑 이바라고 불리는 이바하고 또 하나는 어이, 그렇지, 여기 어이. 그래서 이바 또는 어이라고 불리는 시적 대상을 지금 청자로 놓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이의 인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이 그 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줄을 타는 악기를 우리가 현악기라고 부르게 되죠.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계속 무슨 소리를 내는 문제, 뭐 조율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이의 인생은 이게 현악기의 그 현이에요. 현악기에서 소리를 내는 상황을 뭐로 보고 있냐면 인생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제재이지. 작품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현악기를 타는 상황에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래 어떻게 살라고 이 주제는 작품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바하고 나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어차피 한 악기에 정박한 우리는 두 개의 현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를 뭐라 그랬어? 우리는 줄이다, 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악기의 그 현을 의화시키고 있는 게 나와 이바라고 불리는 상대방이다. 우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현악기의 현이에요. 현. 나하고 청자.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한 악기에 있는 거야. 다른 악기가 아니라. 한 악기에 있는 두 개의 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의 악기 안에서 같이 소리를 조화를 이뤄야 될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자, 화자에 대한 파악과 시적 대상에 대한 파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시적 상황을 보기로 합시다. 시적 상황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오나요? 딱히 안 나오죠. 그래서 알 수가 없는데 두 사람이 놓여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들은 있어. 시공간적 배경. 두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줄이지. 두 개의 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 새끼 밥벌이가 고단할 때. 이럴 때 이런 인생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밥벌이가 고난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때면이라고 해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될 문제적 인생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지? 세상과 화음할 수 없을 때 때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밥벌이가 고단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살기가 힘든 고단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사람이 놓여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해. 두 개의 줄이 놓여있는 상황은 고단한 삶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과 화음이 어우러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세상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고
세상에 순응할 수가 없고 또는 우리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든가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든가 하는 상황이 되겠지. 화음을 못 이루니까. 우리는 삐끄덕 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들이야. 시적 상황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각 부분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선생님과 똑같이 파악을 했나요? 그죠? 그럼 맞네요.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보자. 시의 내용을 선생님이 네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시적 상황의 장면을 상상을 하도록 요구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가 여기 나오게 되잖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새끼 밥벌이가 고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가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세상과 화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밥벌이 고단한 상황으로 가자. 밥벌이가 고단할 때 수시로 늘어나는 너무 이제 늘어나는 건 이제 현 입장에서는 밥벌이가 고단하니까 허구한 날 악기 켜가지고 막 돈 많이 벌어야 돼. 공연 계속 다니는 거야. 악기가 쉴 새가 없어. 그럼 우리가 밥벌이가 고단해서 어떻게 해요? 지치게 되지. 그게 줄 늘어나는 상태잖아. 악기로 치면. 그래서 우리가 그 고단한 세상살이에 치여서 굉장히 지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현을 조율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현 조율이라는 게 뭐예요? 악기의 소리를 조율하는 게 소리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그 제 음을 내지 못할 때 하는 게 조율이잖아. 피아노든 뭐든 간에 악기는 전부 다 조율을 해야 되거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소리가 계속 안 맞아서 제화음을 내질 못해요. 그래서 조율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소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쳐가지고 제 몫을 하지 못할 때 우리한테도 이렇게 조화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리라고 하는 표현 또 어디 있어? 소리라고 하는 표현 또 어디 있어? 소리 또 어디 있어? 소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반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지금 어미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자고 나오지. 그 다음에 뭐뭐 해줘 줘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또 뭐뭐 한다지 나오지. 그래서 반복되는 어미들을 사용해가지고 작품의 어떤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종결어미를 반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는 소리라는 단어의 반복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까 채연이가 이제 동사구조의 반복이 운율을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도 본다면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지 소리를 낸다지 뭐뭐를 한다지가 또 있었는데 를 뭐뭐 한다지 여기 소리를 일군다지 를 다지 형태잖아. 뭐뭐를 뭐뭐 한다지 형태. 요런 게 이제 유사한 통사 구조를 활용해서 운율을 만드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우리는 하나의 악기에 있지만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악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동반자 관계가 돼가지고 조화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그런 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조화를 이루는 방법, 두 번째 조화를 이루는 방법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얘기해줘. 내가 위태로운 낙엽들의 소리를 내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뭐예요? 위태롭다. 낙엽들의 인맥 소리 요거는 이제 꾸며주는 말들이고 상황을 꾸며주기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말들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야. 내가 위태로운 상태에 처해 있을 때 너는 가장 낮은 흑의 소리를 내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흑의 소리 내는 못 봤으니까. 그럼 우리가 다른 문맥을 통해 해야 되지. 자, 문장의 구조가 유사하면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면 의미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태로운 상황, 팽팽히 조여진 여기서는 눈에 딱 띄는 게 비명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내가 비명을 너무 꽉 조여져가지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장 따뜻한 두엄의 속삭임으로 자 여기서는 눈에 딱 띄는 게 뭐냐 따뜻한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너는 따뜻하게 나를 받아줘 위로해줘. 그러면은 낮은 흑의 소리라고 하는 것도 감싸 안아주는 어떤 포용하고 위로해주는 소리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을 조율하는
현을 조율하자고 하면서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현을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을 조율하는 과정은 이렇게 동반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다독여주고 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지친 심신을 달래서 다시 고단한 세상 사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뜻인 거지. 자, 뭐 위태로운 비명 이런 것들은 이제 아픔의 상태, 세상살이에 지쳐 고통받는 상태, 아프면은 위로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해주자. 자, 두 번째 상황으로 가봅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삑사리를 내, 화음이, 우리는 세상의 삑사리야.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마주 앉아 내공이 있으라. 내공이 나는 찾아봤죠. 경험 많이 쌓여가지고 숙련된 상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숙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이제 자기 수련에 힘쓰자, 뭐 노력하자, 이런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삑사리로 취급당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그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갈고 닦자. 이게 내공에 힘쓰는 거야. 자기 수련에 힘쓰자, 더 노력을 하자, 조용히. 자, 이런 노력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우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 싶어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야? 아름다운 소리를 목표로 경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화자와 청자가 함께 도달해야 될 일종의 인생 목표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이런 인생살이의 경지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수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이 현들은 어미집 같은 한없는 구멍 속에서 소리를 이루는데, 이거는 이제 매우 표현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상상력을 좀 발동하면은 이게 현악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현악기에 보면 다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 기타에도 구멍이 있고, 뭐 바이올린도 그렇고 동그란 구멍이 있잖아. 그걸 통해서 소리를 집복하거나 이렇게 뭐 하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구멍 생각하면 됩니다. 기타 구멍 같은 거. 그래서 뭔가 그 수련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단련할 수 있는, 마음도 올면서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품이나 그런 받아줌의 공간들이 우리한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다 얘기가 돼서 끝난 거고, 그 뒤에 맨날 우리가 수련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도 받아주는 것들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품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도와가며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라는 걸 다루고 있다. 여러분이 파악한 거와 같습니까? 어떤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됐나요? 뭐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똑같이 파악한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